애들이 생각보다 단추가 작아서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거 시간 재서 얘가 늦지 않게 갈 수 있는 것들, 몇 시쯤 일어나야 이렇게 또 시간을 가늠할 수가 익히게 하는 있겠네요. 것들, 교통카드나 지갑도 조금 미리 챙겨보는 것들이 중요해요. 딱 탔는데 교통카드 없으면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초등학교 적응 팁에 대해서 여빈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중고등학교 적응 팁,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시기도 생각해보면 많이 좀 불안하고 걱정도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을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주신다고. 네. 중고등학교 적응 팁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중학교는 학교에 따라서 뭐 자유학년제도 있고 자유학기제도 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들. 시험 전후로 10개 이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조금 익숙해지는 과정이 일단 필요해요. 긴장도가 높은 친구들이 좀 어떻게 하면 적응을 좀 잘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공지사항을 잘 챙겨야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연간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정을 먼저 뭐 다이어리라던가 공부 앱들에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세부사항은 수업 시간에 공지하거나 교실 뒤에 게시판에 붙여놓는다거나 유인물로 배부를 해요. 학부모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챙기는 과정들이 중요하거든요. 수행평가는 사실은 만점에서 감점 요소를 깎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기 때문에 일단 기본을 챙겨요. 그렇죠. 제출은 해야 돼요. 제출은 일단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분량을 정해주시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요. 어떤 과목들은 학교마다 따라서 책을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아이가 좀 챙기는 연습들이 필요하긴 한데요. 아이한테 일단은 스스로 챙겨보는 것들 그거를 말씀 주시고 중학교 되면 한 10개 정도 나오는 게 있어요. 과목들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과목별로 분리를 해서 요거는 학교에서 아이가 갖고 다니는 용이라고 말씀 주시고요. 요거는 집에서 본격적이네요. 본격적으로 집에서 어머님이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그 파일들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뒤늦게 제출하실 때가 있고 아이가 깜빡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어머님이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임펜으로 여기에 쓰고요. 스카치 테이프 붙여주시고 거실이라던가 아이 책상들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이는 곳에 딱 두시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 잃어버릴 일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챙기기 힘들면 일단 여기에 넣어놓는 것들 버리지 말고 그것만 하셔도 학교 공지사항은 아마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하나로 몰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섞이지 않게 색인화하는 것들. 그리고 단권화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뚜껑 달려있는 것들 낱장이 날아다니지 않게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특히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돼요. 저는 어떤 친구들은 글씨 너무 쓴다 여기서 한번 써보라 그러거든요. 제가 읽을 수 있으면 오케이. 못 읽으면은 암호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연습해 보시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교복 챙겨 있는 연습하는 거. 그렇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자애들 친구들 근데 리본으로 된 것들도 있지만은 넥타이로 된 것들도 있거든요. 뭐 끈으로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단추 잠그는 것부터 시작해서 명찰 챙기는 거, 여자친구들 뭐 스타킹 챙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규정이 다 달라요. 어떨 때는 꼭 교복을 입고 들어갈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체육복들 그렇게 매번 날이 다르거든요. 명찰이 없으면 감점 당하거든. 벌점을 받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명찰 같은 거 저는 한 2개 정도 예비로 갖다 놓거든요. 넥타이도 안 매면 감점이기 때문에 학교 규정 미리 확인해 보셔서 보고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제가 아까 초등학교 때는 학교 가는 연습시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교복 입는 것도 시간을 한번 재보셔도 좋아요. 애들이 생각보다 단추가 작아서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거 시간 재서 얘가 늦지 않게 갈 수 있는 것들, 몇 시쯤 일어나야 이렇게 또 시간을 가늠할 수가 익히게 있겠네요.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등하교 시간 챙기는 거예요. 이제 지각 결석에 대한 출결 관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더 중요하거든요. 학교 가는 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져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뭐 버스를 타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지하철을 타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눈이 너무 많이 온다던가 지하철 파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때 플랜 B를 항상 미리 알아보시게 되는 것도 중요해요. A, B가 안 됐을 때 C 여러 가지 대처법들을 아이들은 더 당황할 수 있어서 부모님이랑 미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교통카드나 지갑도 조금 미리 챙겨보는 것들이 중요해요. 딱 탔는데 교통카드 없으면은
여분의 교통비랑 교통카드 하나는 가방 앞주머니에 꼭 넣어주거든요. 그래도 집에는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방에 이거는 항상 넣어 다니는 거라서 체크해줘서 넣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하교 시간 챙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면 시간의 리듬이 깨지지 않게 아이들 학원 갔다 오고 뭐 숙제하다 보면은 12시 훌쩍 넘기거든요. 아마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러면 분명히 지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에 잘 자는 것들, 아침에 잘 일어나는 수면 리듬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방학하시고 새학기 들어갈 때는 한 1, 2주 전부터는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서 그 생활 주기를 맞춰가는 것들, 그거를 아이들하고 연습하시면은 학교 적응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잠을 자는 동안 뇌 발달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냥 깨어있다고 발달되는 게 아니라서 8, 9시에 이렇게 챙겨주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응하는 팁 3가지. 뭐 ADHD 같은 또 질환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구독자분들이 이런 영상 좀 보시고 또 여예빈 원장님한테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나 준비해줬으면 하는 콘텐츠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여예빈 원장님 모시고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